페이지 106쪽이고, 자, 오늘 비례배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질문 좀 하고, 복습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페이지 106쪽. 이렇게 닦아요. 페이지 106쪽. 자, 비례 성질 한번 정리하고, 오늘 비례배분 들어가고, 비례식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비례식. 자, 비례 성질이 두 가지가 있었죠. 네. 자, 선생님 저 알아요. 진짜? 준이. 자, 비례 성질 두 가지. 첫 번째. 전항과 후항의 영향이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이 같다. 네, 맞아요. 두 번째. 전항과 후항의 영향이 같은 수를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잘했죠. 자, 비의 성질이 뭐라고요, 재서? 첫 번째. 전항과 후항의 성질을 막 짬뽕이 돼버렸습니다. 짬뽕이 됐습니다. 다시. 전항과 후항의 영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뭐가 같다? 비율이 같다. 자, 도환이. 두 번째 성질이 뭔데? 전항과 후항의. 태연이 어디 갔어? 이놈 새끼들. 저항과 후항의 영이 아닌 영향이 값을 곱하긴 했으니까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알겠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뭐 때문에 뭔지. 자, 비례식은 뭐가 비례식이라고 그랬어? 뭐가 같은 뭐를 사용해 나타낸 식이라고 했잖아요. 뭐요? 비율이 같은 비를 뭐예요?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 이거 알고 있어야죠. 다시 비의 성질. 민준이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렇죠. 자, 비례식이 뭐다, 교원아? 뭐가 같은 뭐를? 같은 비를 뭐를 사용하여?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이다. 예를 들어서 1대2는 2대4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비례식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비례식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비례식도 성질이 있어요. 자, 비례식도 성질이 있어요. 자, 비의 성질만 있는 게 아니라 비례식의 성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대2는 2대4잖아요. 선생님이 요 안에 거는 뭐라 그랬죠? 내항이라고 그랬고 요 바깥에 거 뭐라 그랬어요? 외항이라고 했죠.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이 똑같다가 바로 비례식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2, 2, 4죠. 1 곱하기 4 맞잖아요.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가 뭐의 성질이다? 비례식의 성질이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비례식의 성질은 첫 번째,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하여도 영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뭐가 같다? 비율이 같다. 또 전항과 후항의 영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이 같다가 바로 비의 성질이에요. 비례식의 성질은 뭐라고요? 내항과 외항의 곱이 똑같다. 이게 바로 뭐의 성질? 비례식의 성질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들어갈게요.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이 똑같다. 같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여기 예제도 4대5는 12대 15잖아요. 외항이 4 곱하기 15니까 60이고 내항이 15 곱하기 뭐죠? 여기 5인데 15라고 있구나. 5 곱하기 12도 60이잖아요.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서로 똑같구나. 그래서 이게 바로 비례식의 성질이다. 그래서 얘가 왜 비례식이 아니니 이렇게 할 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1대2는 만약에 2대3이 됐어. 그러면 얘는 비율로 나타내면 2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라서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같지 않아서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비례식의 성질로 말하면 내항과 외항의 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답해도 괜찮다고요. 알겠죠? 왜 비례식이 아닌 이유 이런 문제 나와요. 그 이유가 바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지 않아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비율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비례식의 네모값 구하기가 있어요. 자, 예제 문제 봤더니 2대7은 보여요, 안 보여요? 2대7은 8대 네모잖아. 그쵸?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2 곱하기 네모는 7, 8이 얼마예요? 56이지. 그럼 네모는 어떻게 되니? 56 나누기 2 돼서 정답 얼마요? 28. 자, 이거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자, 비례식의 성질이 뭐다?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잖아. 근데 선생님은 비의 성질로도 풀 수가 있어요. 할 때 네모잖아요. 사실 비례식의 성질보다 비의 성질이 더 쉬워요. 자요. 전항에다가 뭐 곱했어요? 4. 그쵸? 그럼 후항에도 영의안의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이 같기 때문에 4를 곱하면 뭐가 되게 해요? 28. 어때요? 훨씬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례식 문제를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 풀 수도 있지만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가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라 그러면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더 빨라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비례식의 활용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사실은 활용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 어려워하고 또 사실은 좀 식을 내가 만들어야 되면 어려워요. 활용은 어려운 게 활용이 아니라요. 내가 직접 식을 만들어서 푸는 게 활용 문제예요. 자, 비례식 활용 옆에다가 순서를 지키자 땡땡이라고 써주세요. 순서를 지키자. 식을 만들 때 순서를 지켜야 되거든요. 땡땡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랑 보도록 할게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옥수수와 감자의 비가 3대 4래요. 자, 옥수수, 감자죠. 는 쓰시고요. 옥수수는 15개인데 감자 몰라요. 선생님 말한 순서를 지키자가 뭐냐면요. 옥수수, 감자. 얘도 옥수수, 감자. 됐어요? 네. 이게 바로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얘가 옥수수, 감자면 여기 옥수수 쓰고 얘 감자 이렇게 쓰라고요. 자, 비례식의 성질이 뭐야?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죠. 그러면 얘가 3 곱하기 네모는 자, 4 곱하기 15 암산 한번 해볼까? 얼마? 15 곱하기 4 하면 얼마니? 60. 60 되는 거 아니에요? 5, 4, 20이니까 60 맞잖아. 그쵸? 그럼 네모는 뭐예요? 60 나누기 3이죠? 그래서 네모 얼마? 30. 네? 아, 20. 20잖아요. 그쵸? 바로 선생님이 이 비례식의 활용 문제를 순서를 지켜서 내가 식을 만들고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자, 비례식의 문제를 풀 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다?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다고 했지. 그럼 봐요. 3대 4는 내가 비의 성질을 이용해 한번 해볼게. 전항에 뭘 곱했어? 5를 곱했잖아요. 후항에 뭘 곱했어? 5를 곱하죠. 5, 4 얼마요? 20. 그래서 20. 이게 더 쉽죠, 사실은. 그쵸? 자, 비례식의 활용 문제는 식이 없어요. 내가 직접 식 만들어야 돼요. 그 식을 만들 때 선생님이 뭐 하라고요? 순서를 지켜라. 순서를 지키란 말이 옥수수, 감자면 등호 옆에도 옥수수, 감자 순서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아래 1번 문제 봅시다. 비례식에서 외항과 내항의 곱을 각각 구하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하래요. 자, 외항의 곱이 얼마예요? 바깥에 있는 거니까 8 곱하기 6 맞죠? 얼마? 그렇죠. 내항은 3 곱하기 16이잖아요. 얘도 맞겠는데? 48 맞네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어떻다? 같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1번, 106번에. 그쵸? 자, 아래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4번. 107쪽에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자요. 태환이 문제 읽어줘요. 비례식 성질 이용해 네모를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네,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래요. 비례식의 성질이 뭔데?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 맞아요? 그쵸?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예요. 자, 9 곱하기 네모는 4 곱하기 27이죠. 그쵸? 그러면은 27 곱하기 4를 내요. 7, 4, 28이면 108이에요. 9 곱하기 네모가 108이지. 그러면 108을 9로 나누자 얘들아. 자, 암산 한번 해볼까? 얼마? 12. 그렇죠. 그래서 12. 그래서 네모는 12 이렇게요. 자, 선생님이 해답지 없는 내가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안정의 비법이에요. 이거는 문제 풀 때 하면은 다른 애들보다 빨리 풀 수 있어요. 여기서인데요. 선생님은 늘 말하지만 선생님은 수학을 좋아해요. 하지만 나도 산수 싫어해요. 그쵸? 곱하고 나눌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 있으면 약분을 이용해요. 이렇게요. 됐어요? 그쵸? 맞잖아. 이거 곱해서 어차피 9로 나눌 거잖아요. 그래서 네모를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약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요? 108 곱할 필요도 없죠. 훨씬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또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네모가요. 5 곱하기 24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5 곱하기 24 해서 5로 나눌 필요가 없고요. 아, 어차피 곱하고 내가 나눌 거지 약분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얘랑 나누면 뭐 나와요? 네. 이런 방법을 쓰면 남들보다 계산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이런 거는 해답지 설명이 없어요. 자, 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서 5번 읽어줘요. 한차에 4장을 복사할 수 있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이 복사기로 12장을 복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지 구하려고 합니다. 문금을 닦아세요. 네, 비례식의 활용 문제예요. 내가 직접 식 만들어야 돼요. 식 만들 때서 이 뭐를 지키자? 순서를 지키자. 3초에 4장이에요. 그러면 얘는 초장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초장인데 초를 몰라. 근데 장은 알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쵸?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죠. 4 곱하기 동그라미는 3 곱하기 10인데 얘는 계산하면 얼마인데 12 곱하기 36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몇 개? 9 되겠죠. 그래서 몇 초? 9초가 정답이네요. 자, 6번은 10만 쓰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역시 비례식의 활용인데 뭐를 지키자? 순서를 지키자. 가로와 세로의 비가 3대 2예요. 얘가 가로고요. 얘가 세로란 말이에요. 가로가 얼마니? 태극기에서 얼마라고 됐어? 150이라고 돼 있잖아요. 세로 모르죠? 네모. 가로, 세로. 이해돼요? 안 돼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내항과 외항의 곱을 이용해서 네모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제목이 뭐예요? 비례배분. 비례배분이죠. 자,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특히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들. 선생님 이거 제곱급 몰라도 뭐 인생에 지장 없어요. 지장 없어요. 그쵸? 뭐 전문적으로 나간 사람은 지장이 없지만 제일 생활 속에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이 비례배분이에요. 그쵸? 친구하고 동업했는데 나는 돈이 많아 100만 원인데 걔는 꼴랑 1,000원 냈다? 근데 대박 났네? 200만 원 벌었대. 그럼 똑같이 100만 원 나누면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죠.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 만약에 이익을 못 빼면 나는 그만큼 손해보죠. 걔는 겨우 뭐 1,000원 손해본다 그러면 그 위험 부담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투자한 비율대로 나눈다든가 또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요. 자, 우리 집은 엄마 아빠 나 3명밖에 없는데 저 집은 아이고 식구가 너무 많네. 한 8명 같이 가요. 우리 가족끼리 했으니까 100만 원 썼네. 그쪽 50만 원인데 우리 50만 원 낼게.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안 공정하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끼리. 그쵸? 자기끼리 가야 돼요. 뭐냐면 그 집 식구가 10명이고 10명이라고 치면 우리 3명이면은 뚝 나눠서 13등분으로 해서 13분의 3은 우리가 내고 그 집은 13분의 10만 내면 공정한 거잖아요. 그쵸? 이럴 때 생활 속에 비례배분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배분은 다른 것보다도 제일 수학을 배웠을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비례배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 알으세요. 사기 안 당하려면.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비례배분이랑 이쪽 주세요.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거, 나누는 게 비례배분이에요. 8을 1대3으로 비례배분하래요. 8을 1대3으로 비례배분하면요. 몇 등분을 해야 되냐면 1 더하기 3이니까 몇 등분해야 돼? 4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8 곱하기 4분의 1은 2가 되고 8 곱하기 4분의 3은 얼마가 될까요? 6개. 그쵸?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비례배분이에요. 전체를 비대로 나누는 거, 배분하는 거. 그게 바로 비례배분이에요. 자, 밑에 문제 들어갈게요. 승환이, 윤정이가 사탕 2대 14개를 2대5로 나눌 거예요. 얘는 근데 별표를 하나 해주세요. 사탕 14개를요. 2대5로 얘는 승환이고 얘는 윤정이에요. 나눌 거래요. 그러면은 승환이가 가지게 되는 사탕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봐요. 14개를 몇 등분 하냐면 2 더하기 5를 몇 등분 해야 될까? 7등분 중에 2개에 해당한 게 승환이가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윤정이가 가지게 되는 거는 14개 중에 7등분한 것 중에 5등분이에요. 약분하면 얘는 4개가 되고 약분하면 10개가 되겠네요. 그쵸? 이게 바로 비례배분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보면 가끔 좀 어렵게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승환이하고 전체 비를 가지고 비례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2대 5니까 전체는 7등분 중에서 승환이가 2개고 전체는 7개 아닐까요? 그러면은 승환이랑 전체를 비로 나타내면 2대 7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2대 7이고요. 승환이 모르겠어. 근데 전체는 14개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곱은 7 곱하기 네모는 28이라서 승환이는 4개.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다고요. 또 윤정이는 어떨까요? 자, 윤정이하고 전체의 비는 몇 대 몇일까요? 2대 5니까 윤정이가 5면 전체는 얼마요? 맞아요? 5대 7 되는 거 맞아요? 그쵸? 가끔 왜냐면 어려운 문제가 요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대 7은 자 윤정이 모르겠구나. 근데 전체는 14개잖아.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 7 곱하기 네모는 70이죠. 그래서 네모는 10개예요. 자, 풀이 방법 달라요. 첫 번째는 비례배분으로 문제를 풀었고요. 왜냐면 승환이와 윤정이의 비례배분을 푸는 거라면 두 번째는 승환이하고 전체양, 윤정이하고 전체양을 따로따로 해서 승환이와 윤정이가 가진 개수를 문제 푼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가끔 시험 문제에서 전체 양으로 보면 얼마니 승환이가 가진 개수와 전체의 비는 얼마니 하면은 저게 2대 7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1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270을 몇 대 몇으로 얘들아? 4대 5. 4대 5로 나누려고 한다. 그럼 전체를 몇 등분해야 될까요? 9등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 더하기 5가 되겠다. 그죠? 4 더하기 5분의 4가 돼서 270에 9등분 중에 4개 약분하잖아요. 그래서 120개. 또 270 곱하기 4 더하기 5분의 5잖아요. 270 곱하기 9분의 5죠. 약분하면 얼마요? 150개. 요거 합하면 전체 양이랑 어떻다? 똑같다. 자, 또 하나 팁을 줄게요. 우리가 비례배분을 할 때는요. 반드시 밑에 있는 수랑 여기 전지수가 반드시 약분이 돼요. 약분이 안 되면 선생님 본 적이 없어요. 약분돼요. 그거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쉬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4번 문제와 6번, 7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교환 읽어줘요. 상편 21개 어미 토끼와 새끼 토끼에게 5대 2로 나누려고 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써놓으세요. 네, 밑줄 치세요. 어미 토끼와 새끼 토끼예요. 당연히 엄마가 많이 먹어야죠. 5대 2잖아요. 그러면 어미 토끼가 가지게 되는 당근은 21개를 몇 등분해야 될까? 5 더하기니까 7등분 하는 거죠. 7분의 5는 어미 토끼예요. 약분하겠습니다. 바로 약분된다고 그랬잖아요. 15개. 됐죠? 자, 아기 새끼 토끼는 어때요? 21 곱하기 7분의 2가 되겠죠. 이 말은 21개를 7등분한 것 중에 2등분에 해당하는 게 얼마니?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약분할게요. 그럼 얼마가 될까? 6개가 정답이네요. 됐죠? 자, 6번, 7번 보도록 할게요. 길이가 80cm인 끈을 민우와 지선이가 5대 3으로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민우하고 지선이에요. 민우, 지선이죠. 자, 민우하고 지선이 비가 5대 3이란 말이에요. 자, 전체 몇 등분 얘들아? 8등분이죠. 그러면 민우는 전체의 8분의 5고 지선이는 8분의 3 되는 건 이 정도는 알죠? 그쵸? 자, 그러면 민우가 가지게 되는 끈의 길이라면은 80 곱하기 8분의 5가 돼서요. 얘랑 반드시 약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얼마요? 50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이 문제예요. 별표하세요. 7번은 비례배분을 푸는 게 아니라 무슨 성질? 밑줄 치세요. 비의 성질을 이용하라라고 했습니다. 민우가 가지게 되는 끈의 길이를 비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그랬는데 민우는 전체를 몇 등분한 것 중에 8등분한 것 중에 5개에 해당하잖아. 그쵸? 그러면은 민우랑 전체 끈을 5대 8로 놓을게요. 민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체 끈의 길이는 얼마라 그랬니? 80이라고 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민우 거, 전체 거. 민우 거 몰라? 전체 거 80. 됐어요? 네. 자, 이게 무슨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비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쵸?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10 곱했죠? 여기도 10 곱하죠? 50. 그래서 네모는 50이에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렇게 비례배분을 풀 수 있고 같은 문제를 비례식을 세워서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스텝 2네요. 그죠? 자, 요 라인에서는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빈이 읽어줘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안에 알맞은 기억 분수를 구하세요. 네, 3분의 1 곱하기 네모가요. 15대, 곱하기가 아니죠. 대. 그 다음에 18이잖아요. 자, 내항과 외항요곱이 같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15 곱하기 네모는 얘는 약분하면 바로 얼마 될까? 3분의 1에다가 18을 곱하면 얼마가 되겠니? 3, 6, 18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 맞아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숫자가 작은 것은 딱 알았을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네모가 6이었다. 그럼 요 안에 뭐 들어가? 이거는 누구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쵸? 이거는 6 나누기 2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모는 6 나누기 15예요. 반대로 푼다니까?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될까요? 15분의 6이죠. 자,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3, 5, 15, 3, 2, 6. 그래서 네모는 얼마요? 5분의 2예요. 됐나요? 다 딱 나누어 떨어지는 수만 생각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분수로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혹시 내가 계산 수를 잘 몰라. 그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연수로 계산을 바꿔요. 그러면 계산 수를 찾기가 쉽다고요. 이해돼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4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민준이 읽어줘요. 네, 4번에 일단 기억이 뭐가 들어요? 자, 남자친구들은 기억을 풀어줘요. 자, 여자친구들은 니은을 풀어주세요. 비의 성질을 해도 좋고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도 다 괜찮아요. 자, 대분수는 가분수로 고칠게요. 역시 여자친구들도 비의 성질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 기억 뭐 나왔니? 39요. 39 나왔어요. 자, 비의 성질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나누기 4에서 이답되는 거 맞죠? 그쵸? 얘도 나누기 4에서 13이니까 기억은 반대로 13 곱하기 4가 되네요. 정답은 52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50이 나왔나요? 맞아요? 얼마 나왔다고요? 52요. 50이 맞죠? 자, 니은도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요, 봤더니 이거는 비례식의 성질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니은 곱하기 5를 하면은 비례식의 성질이 이렇게잖아요. 5, 9, 45잖아. 그럼 니은은 얼마 되니? 9 되는 거 맞아요? 자, 여자친구도 니은 9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면 차를 구하라 그러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니까 정답은 43이 정답이에요. 이해돼야 한대요. 됐죠? 가끔은 비례식이 편할 때가 있지만 분수 같은 거 나올 때는 비례식의 성질이 더 편할 때가 또 있어요. 문제에 따라 좀 달라요. 자, 옆에 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이 15일 때 동그라미와 별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자요. 7번입니다. 동그라미 대 4분의 3은 별 대 3인데요. 내항과 외항의 곱이 똑같잖아. 그러면은 4분의 3 곱하기 별이 얼마냐면 15고요. 역시 동그라미 곱하기 3도 역시 얼마가 될까? 15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왜? 비례식의 성질이 뭐라고 그랬는데?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동그라미는 얼마예요? 3, 5, 15. 5 되는 거 맞죠? 네. 그쵸? 자, 별은 어떻게 될까? 자, 분수수 나 진짜 감이 안 와. 좀 전에 바꿔요. 자, 이 별이 뭐예요? 이거죠? 자, 어떻게 나온 거예요? 6 나누기 2 한 거잖아. 맞아? 자, 별도 마찬가지네. 얼마? 15 나누기 4분의 4 맞아요? 15 곱하기 3분의 4잖아. 약분하자. 자, 별은 얼마예요?
5, 4, 20. 됐습니까? 됐죠? 자, 문제는 별과 동그라미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20 더하기 5니까 정답 얼마 돼요? 25. 자, 뭔 말인지 알아? 됐죠?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냐면요. 쭉 넘어갈게요. 10번, 11번을 볼 텐데 10번 문제는 혼자 하면 또 다 풀어야 되잖아요. 자, 1문당 기억 풀어요. 자, 민준이와까지 3명은 니은 풀어요. 여기는 디귿 푸세요. 다 했어요. 벌써 다 했어요. 자, 기억에 뭐 들어가요? 구요. 9요. 9 맞아요. 자, 니은 푼 사람들 니은에 뭐 들어가요? 3 들어가요? 3 아닌 것 같은데요? 참 아니에요. 2분의 1 곱하기 네모가요. 9 곱하기 3분의 2잖아요. 약분하니까 6이 됐죠. 그럼 네모는 6 나누기 2분의 1 아니에요? 자, 나누기 곱하기 된 분모문자 바뀌니까 얼마 들어가요? 12가 들어가겠는데? 맞아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3분다. 자, 디귿 뭐 들어가요? 5.1 들어가요? 자, 딴 사람은요? 그냥 묻혀서 가는 거야. 지금 재서 묻혀가지고 네 맞아요 이러고 넘어갈 거야? 얼렁뚱땅 넘어갈 거야? 5.1 맞아요. 확인할게요. 1.5 대 네모는 5 대 17이잖아. 5 곱하기 네모는 17 곱하기 1.5야. 자, 이럴 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쓰자고요. 어차피 곱하고 5로 나눌 거죠. 그러면 나는 네모는 17 곱하기 1.5 나누기 5를 하세요. 그러면 얘랑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0.3 되죠? 그리고 17 곱하기 0.3이니까 7, 3, 21, 5 되고 소수 한 자리잖아. 그래서 대빵만하게 찍으면 5.1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선생님 풀이 방법을 하면은 굳이 곱하고 또 나눠야 되는데 곱하지 않더라도 약분하면 훨씬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왔지? 자, 문제는 뭔데? 가장 큰 비례식을 찾으려면 정답 뭐가 될까요? 니은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예찬이 11번 읽어줘요. A는 낮과 밤의 길이의 B는 5도7입니다. 이날 낮과 밤은 각각 몇 시간인가요? 자, 그러면 낮이 뭐고 밤이 뭘 것 같아요? 낮이 뭐고 밤이 뭘까요? 낮이요. 낮은 태양이 떠 있는 날이고 밤은 달이 떠 있는 날. 아니 잘했어요. 맞아요. 태양이 떠서 태양이 질 때까지가 낮 시간이고요. 태양이 지고 난 다음이 바로 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해가 빨리 뜨고 늦게 지기 때문에 낮의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게 하루가 뭐 24시간이나 더 많아서 낮의 시간이 긴 게 아니라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많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11번 볼게요. 24시간이잖아요. 자, 5대 7이죠? 몇 등분 해야 될까요? 네, 12등분 중에 5가 낮 시간이고요. 24시간에다가 12분의 7을 하면 밤 시간이 되겠네요. 약분하면 2가 돼서 10시간이고요. 약분하면 2가 돼서 14시간이 밤 시간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13번부터 15번까지가 있는데요. 자, 14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자, 준이 읽어줘요. 14번이요. 네. 정원이는 학교 6학년 전체 학생의 40%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48명이라면 정원이네 학교 6학년 전체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세요. 네,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건 비례식의 활용 문제인데 순서를 지키자고요. 40%에 해당하는 아이가 48명이래요. 그럼 전체는 몇 퍼센트게? 100%. 그렇죠. 100%는 몇 명이니? 이게 바로 전체 인원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퍼센트 몇 명? 퍼센트 몇 명이죠?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아요. 40 곱하기 네모가 4,800이잖아요. 4,800을 40으로 나눌 때 이럴 때 동그라미가 똑같이 있을 때는 일단 하나를 지우세요. 그래서 결국 480 나누기 4니까 이 정도 암산되죠? 얼마? 120. 그래서 전체 인원은 120명. 이해돼요? 됐습니까? 됐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과 18번 쌤 좀 도와줄게요. 자, 16번. 상현이 문제 읽어요. 16번이요. 네. 소금과 물을 6분의 1을 비로 섞어 420g의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과 물의 양을 각각 몇 g인지 구하십시오. 네. 자, 우리가 비례 배분을 할 때는 이 상태에서는 비례 배분하기가 힘들어요. 집중합시다. 이렇게 비가 나오면 얘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꿔줘야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는 방법을 선생님이랑 3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숫자가 크죠. 그러면 전항과 호항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라고 했죠, 선생님이. 두 번째 소수가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전항과 호항의 10이나 100이나 1000을 곱해서 또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분수가 나오면 어땠어요? 분모에 뭘 곱하랬죠? 최소 공배수를 전항과 호항에 곱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5하고 2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10 맞죠? 10 곱하고 2분의 1 곱하기 10을 했더니 2대 5가 소금과 물에 바로 비가 됐어요. 맞죠? 근데 소금하고 물하고 섞은 소금물이 몇 g인데 420g이죠. 그러면 그 안에 녹아있는 소금은요 420g 몇 등분 하냐면요 2 더하기 5를 하면 몇 등분해야 돼요? 7등분. 7등분 중에 2에 해당하는 게 소금의 양이고 물은요 420g을 7등분 한 것 중에 5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물의 양이에요. 약분할게요. 약분하면 60이죠. 그래서 120이고 얘는 약분하면 60이잖아요. 얼마가 될까요? 300 이렇게요. 그래서 소금은 120g이고 얘는 물은 300g이고. 자, 16번에 별표 하나 해주세요. 1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자, 규원이 18번 읽어줘요. 소금은 시간 전체 넓이가 48제곱미터라면 전체 텃밭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가요? 자, 밑줄 치세요. 전체 텃밭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라고 했잖아요. 고구마하고 감자를 심은 거죠. 그러면은 고구마하고요. 감자가 얼마냐면 4대 5라면 고구마와 전체 텃밭의 비는 몇 대 몇이 될까요? 자, 몇 대 몇이 될까요? 영빈이 몇 대 몇이 될까요? 고구마하고 감자를 텃밭을 나눠서 4대 5로 심었잖아요. 그러면 고구마와 전체 텃밭의 비는 몇 대 몇일까요? 전체 텃밭을 고구마와 감자를 나누어 심었잖아요. 전체 텃밭은 이거 다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4대 얼마예요? 4대 9. 영빈이한테 질문했어요. 영빈이 얼마라고요? 전체 텃밭은 요거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4대 9. 그래요. 4대 9예요. 자, 이해돼야 한대요. 맞죠? 자, 4대 9란 말이에요. 근데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48이라면 전체는 얼마냐 이 말이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자, 비례수 썼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책을 검색해보면 깨끗하게 단반 적어놔요. 그러니까 다시 제시를 볼 때 틀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자, 내항과 외항의 구분을 해도 되고요. 비의 성질로 할게요. 4에다가 얼마 곱했니? 12 곱했죠? 맞죠? 그럼 9에다가 12 곱하면 전체 넓이 되겠네. 그럼 네모는 어떻게 되겠어? 12 곱하기 9잖아. 9이 18, 1 올라갔죠? 정답은 얼마요? 108제곱미터가 전체 텃밭의 넓이에요. 자, 문제 이해돼야 한대요. 돼요? 여기도 별표하세요. 자, 그 다음 번호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에 별표하세요. 자, 선생님이 별표하는 문제들은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나올 때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자, 20번 문제는 진짜 실수를 많이 해요. 선생님이 시험에 나와서 엄청나게 아이들한테 많은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참 많이 하는 단원이 요 문제예요. 자, 20번 문제. 자, 레온이 읽어줘요. 가로와 세로가 8대 5이고 둘레가 56cm의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20cm인데
네. 여기서는 선생님이 좀 알려줄게요. 풀이 과정은 지금 비례 배분과 그 다음에 비례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이걸 알려면은 둘레가 52잖아요. 직사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해? 자, 직사각형 둘레 어떻게 구해요? 참고로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더하기 세로 한 다음에 곱하기 2배 하는 거죠. 다시 직사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한다고요?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배예요. 그쵸? 자,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와 세로 더해서 곱하기 2배 한 게 50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둘레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로하고 세로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가로랑 세로랑 더해서 2배 한 게 50이었으니까 실제로 가로하고 세로는 그 둘레에 딱 반이지 않을까요? 맞지? 그치? 더해서 2배 한 게 50이잖아. 그러면은 2배 하기 전과 2로 나누면 가로 세로의 합은 얼마가 되겠니? 26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로와 세로를 구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뭘 이용하려 했니? 비례 배분이죠. 자, 비례 배분 첫 번째 방법이에요. 가로와 세로의 합이 26cm이므로 이렇게 나타내야겠죠. 가로와 세로의 비는 8대 5잖아요. 그러면 가로는 어떻게 되겠니? 26 곱하기 13분의 8. 그리고 세로는 26 곱하기 13분의 5예요. 1, 2가 돼서 8이 16이고요. 1, 2가 돼서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 구했습니다. 자, 둘레가 나오면 항상 가로 더하기 세로 값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비례 배분이 아니라 비례식을 이용하래요. 비례식 맞아요? 비례식 맞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뭘 구하라 그랬니? 가로 구하는 방법이네요. 자, 그럼 봐요. 가로가 8대 5잖아요. 그러면은 가로 대 가로 더하기 세로의 비가 어떻게 돼요? 8대 13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쵸? 봐봐요. 가로를 구하는 거잖아. 가로와 가로 세로의 합이니까 전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이해돼요, 얘들아? 네. 자, 그러면요. 8대 13이고요. 자, 가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는 가로 더하기 세로가 얼마라고요? 26인지 알았잖아요. 자, 비의 성질을 이용하면 얘는 2배 했잖아요. 얘도 2배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모는 얼마? 16.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두 가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둘레를 보고 가로하고 세로의 합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이 문제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단원평가 반드시 나와요. 서술형 문제 반드시 나와요. 진짜로요. 둘레 나오면 아 맞아 선생님이 가로 더하기 세로 먼저 구하라고 했지? 라고 한 다음에 비례 배분하든 비례식을 하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세트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 26번 선생님 별표 하라고 했습니다. 20번이요. 자 21번 하나만 선생님이 얘기 한번 해줄게요. 자 21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3번 두 개만 선생님 도와줄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도와준 문제들은 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난이도가 있으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유력한 후보들이에요.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가 곱하기 0.8은 니네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문제들만 선생님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면 니네 질문할게요. 가 대 나가 몇 대 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가에다가 0.8 곱한 거랑 나에다가 5.3 곱한 게 서로 같아야 되면은 거꾸로가 돼요. 아, 그러면 가가 5분의 3이고 나가 0.8이면 곱이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겠죠? 그래서 그 말은 가 대 나가요. 5분의 3 대 0.8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보면서 이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에다가 2배를 한 게 나 곱하기 3배와 똑같다 이 말이면 가가 3이 되고 나가 2가 되면 계산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가 대 나의 비가 3대 2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자 그럼 이거네요. 자 5분의 3 혹시 소수로 고칠 수 있는 사람?
자, 5분의 3 소수로 고치면 얼마예요? 0.6 맞죠? 맞죠? 뭐냐? 10분의 6 되니까 0.6 되는 거 맞죠? 그래서 0.6 대 0.8이잖아요. 자,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전항과 호항에 뭘 곱할까요? 10을 곱하지. 그럼 어떻게 돼? 6 대 8. 자, 더 간단히 하자. 최대 공약수는 몇 대면? 60대 8. 6대 가장 간단한 잘 2대 4. 2대 4요.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될까요? 2대 4. 언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3대. 그럼요. 3대 4. 맞죠? 3대 4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대 4. 됐습니까? 됐나요? 자, 2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수빈이 한 번만 다시 읽어줘요. 일정한 빠르기로 하루에 4분씩 빨라지는 시계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 놓았다면 다음날 오후 2시에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오후 몇 시 몇 분인지 구하세요. 네. 자, 하루는 몇 시간이니? 그쵸? 그러면 24시간에. 자, 몇 분이 빨라져요? 4분이 빨라져요. 그쵸? 시간, 그 다음에 빨라지는 분을 썼어요. 자, 선생님은 비례식 활용을 할 때 뭐를 지키자고 그랬죠? 순서를 지키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몇 분이 빨라지냐는데 일단 시간이 일단 제외하고 몇 분인지 보니까 네모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오전 10시예요. 자, 오전 10시에 맞잖아요. 시계를 맞춰놓고 다음날 오후 2시잖아요. 맞아요? 다음날 오후 2시예요. 자, 다음날 오전 8시가 몇 시간이냐면 24시간 아니에요? 근데 24시간 지나고 또 오후 몇 시래요? 오후 2시예요. 자, 오후 2시예요. 4시간. 자, 그럼 봐요. 오후 2시가 되려면 잘 봐봐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그럼 몇 시간 플러스 된 거예요? 1, 2, 3, 4, 5, 6시간이죠? 그럼 결국 몇 시간이에요? 30시간. 그럼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30시간일 때는 몇 분 빨라지니? 24시간일 때는 4분 빨라지거든? 30시간일 때는 몇 분 빨라지니? 이렇게 비례식을 만든다고요. 자,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를 이용해서 얘는 구하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아요. 24 곱하기 네모가요 120이잖아요. 맞죠? 자, 그럼 네모는 어떻게 될까? 자, 암산되지 않을까? 얼마? 이 정도는 암산돼야지. 그렇지, 5 나오잖아요. 5분 빨라져요. 그러면 우리는 5분 빨라졌기 때문에 오후 2시 뭐라고 써야 돼요? 5분. 만약 늦어졌다 그러면 5분을 빼야 되지만 빨라졌다 했기 때문에 5분 더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요. 자, 어려운 거 선생님 생각으로 다 해줬어요. 다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 니네들이 해야지. 그리고 선생님 시험 나올 거 체크할게요. 지금 이제 금방 풀었던 23번, 21번, 그리고 20번. 23번 22번이요? 네, 20번. 그 다음에 16, 18번까지. 5문제예요. 네. 네, 그거만 공부의 다음 시간에 지난 수업 시간 복습할 때 테스트 보고 중학교 정수 도펠쌤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머지 시작하세요. 선생님